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 퇴소와 연장보호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시설 퇴소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른 나이의 자립과 보호관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장보호 후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다른 지원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받은과 동시에 시설과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보호관계가 지속되어 대학생활과 자립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들에게는 홀로 서기 위한 보호체계가 일정 기간 필요하기에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지원이라는 말보다 보호대상 아동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지원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가지는 의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보호대상 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 진학률 70.4%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런 결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당장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자산인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시설 소재 지역이 아닌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 거주할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 시 1인 가구 최초 생계비인 57만 원을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비로 지원하지만 월세와 전공서적 구입 등 필수 경비 지출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사립대 진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원 학기당 260만 원의 등록금은 오롯이 본인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학업에는 더욱 집중하기 힘든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결국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보니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점관리 소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조차 어렵게 하여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 대학 진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실태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대학 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충남, 경부 그리고 경남을 제외한 13개 강력자치단체에서 대학 진학 아동에게 1학년 대학 등록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9년부터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 아동 중 정규대학 입학자 그리고 만기 연장 보호 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정규대 입학자 대상 한 학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급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100명 기준으로 3억 5천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까지 확장 지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남의 19년 기준 대학 진학 근거 보호 연장 시청 아동수는 108명이고 21년에는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앞두고 있는 아동이 140여 명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비슷한 규모 예산으로 자립을 앞둔 아동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살고 싶은 경남 그리고 사람 사는 경남이 아닐까요?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것을 책임지고 힘을 주는 것이 변화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